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핫하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사실 발표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현재 학교에서도 연구학교라든지 또는 실제 적용돼서 뭐 시범학교 이렇게 한 경우가 꽤 많았고요. 작년까지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다 연구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안 한 학교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금년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지만 했던 걸 똑같이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 수가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게 이제 2028학년도. 지금 현재 아마 우리 학생 와 계신 것 같은데 학생이 대학에 가는 그 해가 2027년에 수능시험 보고 2028학년도에 대학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28학번이에요. 그냥 가면 물론 재수할 수도 있지만 네, 28학번에 이제 대입의 변화가 오는 거죠. 교육과정이 바뀌고 대입의 변화가 오는데 이 바로 대입 변화를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현재 대학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대학 입시를 좀 알아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이웃 사촌이 전형 유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뒤에서 설명합니다만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런 전형 유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전형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이 수시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받았던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전체로 한 50분 하고 또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 고교학점제는요. 현재 올라가는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바뀌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초등 고학년까지 5학년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 여기 이제 라키비움에 보시면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쭉 이렇게 벽면에 보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7차 교육과정까지 왔고요. 8차 교육과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7차 이후로 교육과정은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큰 이슈 변화가 있으면 이제 크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그냥 교육과정들이 해마다 바뀌어질 수도 있고 몇 년간에 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놓고 보면 7차 교육과정 이후에 09 교육과정이라서 2009년에 한번 바뀌었고요. 2015년에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렇게 해서 그게 3번 지금 동안 교육과정이 바뀌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돌아보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벽면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교육과정이 바뀐 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들어왔어요. 바뀌어지면서 작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벌써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고요. 올해 초3, 초4, 중1, 고1이 새로운 둘둘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고교학점제라고 하느냐? 이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고1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서 2028학년도 대입이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든 고교학점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에 바뀌면서 뭐 거창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제가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교육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어떻든 이런 큰 비전 아래서 보시면 이 미래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자. 그리고 공동체라든지 뭐 해당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좀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특징은 이 고교학점제는 학습자의 맞춤형, 물론 이제 초중고가 다 합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교학점제가 학습자의 맞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준이라든지 적성 진로에 맞춘 그런 교육을 강화하자는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학교 현장의 지금 자율적인 혁신 지원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듣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과목에 책임지고 어떻든 이수해서 졸업을 하자.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을 학교에서도 책임지고 이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자라는 게
저면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빅데이터니 뭐 AI니 챗GPT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래 교육 과정도 뭐 디지털이나 AI 교육 과정에 맞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들, 평가 체제들을 구축하자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금 고교 학점제의 교육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초등에서도 보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저학년도 계실 텐데 초등 보시면은 이제 1, 2학년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문해력 얘기는 막 그냥 꽤 됐죠. 뭐 코로나 막 그 상간에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문해력에 관련되는 얘기는 굉장히 아마 핫하게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도 보시면 초 1, 2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글 회득이나 익힘 시간 확대해서 국어 시간을 꽤 많이 늘렸죠.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달라진 변화. 그 다음에 정보 교육을 17차 시에서 34차 시로 이제 크게 확대한 게 또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학년 때 보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6학년 때 새로운 진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바뀐 특징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학교는 바뀐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면 진로 자유학기제가 이제 학년별로 돼 있던 게 학기제로 달라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정보 교과 시수를 34차 시에서 68차 시로 지금 2배 정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미래 사회가 아무튼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아마 그 교육과정 중에서도 다른 우리 CP님께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아마 강연으로 5월 정도에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교육과정에서도 크게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의 변화였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보시면 이게 정의라고 해놨는데 뭐 이 한 줄에 어떻든 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학생이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학력, 학생의 소양이나 학력,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학점을 부여하고 그 학점이 누적되면은 졸업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정의를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냐면 앞에서 봤던 대로 어떻든 과목이 학생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과정이 스프레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진로 설계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게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걸 상담을 통해서 맞춰주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계획에 따라서 수강, 희망 과목 신청하고 수강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수업은 고교 학점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철저하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 중심의 뭐 토론이라든지 모둠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운영되고 학생들이 어떻든 수업 시간에 보면 아마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매스컴이나 이렇게 잘 없었는데 코로나 이전일 겁니다. 수업 상황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 뭐 절반 이상이 그냥 엎드려 자거나 그죠? 그리고 다만 몇 명이 그냥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수업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의 또 이제 수업의 운영 방침으로 볼 수 있고요.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과정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상대평가의 뭐 석차 기준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평가제,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자는 게 애시당초의 이제 목표였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사실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되는 쪽에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제가 과목별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제와 성취평가제가 병행해서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 상대평가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학업 성취율의 과목별로 40% 이상의 성취가 돼야만이 이수가 되는 거고요. 이 40% 이상이 안 되거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안 되면 미이수라고 해서 방학이라든지 방과 후에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과목들을 이수를 해서 그 과목 학점을 취득하잖아요.
기준을 도달되면 그리고 이제 누적 학점이 192학점 되면 졸업을 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간략하게 더 압축해서 정리해 보면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하고 수강 신청을 받아서 학생 개개인이 어떤 과목을 자기 자신한테 맞는 어떤 과목들을 이제 할 건지를 다 일일이 받아서 그걸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교육과정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돼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자기가 이제 원해서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학교가 전부 다 책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지금 취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학업 성취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 학교 안에서 이수를 해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페이퍼로 정리하는 그냥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고1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계속 고교학점제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면 시행될 뿐이지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학교 안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었고 시행된 게 올해 처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원래 1단위, 2단위, 3단위 이런 단위 수를 과목별로 몇 단위 수업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 요거를 학점제로 명칭이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기존에 17단위가 원칙이었어요. 이제 한 학기에 17단위를 들으면은 이제 한 과목에 이제 졸업이 이수가 가능한 이런 기준이었는데 요걸 한 단위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16개, 17회를 16회로 한 단위를 줄였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쉽게 이해하면 한 주에 수업이 1시간짜리 수업이 있고 4시간짜리 수업이 있고 5시간짜리 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 주에 5시간 배운다 그러면 몇 학점이에요? 몇 학점이에요? 5학점. 만약에 영어를 한 주에 4시간 배운다 그러면 몇 학점이에요? 말 안 하기로 하신 거죠? 4학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3시간 배운다 그러면 3학점. 네, 이렇게 되면 3학점, 4학점, 5학점이 한 주에 몇 시간짜리 수업을 듣느냐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단위라고 얘기를 했다가 학점이라는 걸로 용어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습니다. 자, 이 192학점을 3년 동안 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 편성도 사실은 최소 1에서 최대 5학점 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 유동적으로 가고 만약에 이제 이수가 안 되면은 방학 중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 등을 통해 가지고 학생의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가장 큰 거는 이 특목고 중심으로 개설되는 뒤에도 나옵니다. 전문교과 1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통교과로 다시 이제 편제를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과정들을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문교과 2는 전문교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과목을 재개편해서 이제 배치를 해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목고 중심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 1과정을 보통교과로 편제했다는 거는 이게 이 이전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원래 고교학점제가 나오면서부터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지금 특목고가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특목고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있는데 특목고에서 하는 교육과정들을 특목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계고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좀 달라져 있다. 원래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목고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석률 얘기했죠. 3분의 2 이상 출석에 그 과목의 40% 이상의 학업 성취를 달성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 학업 성취율이 없었어요. 그냥 수업 듣고 9등급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오거나 상관없이 졸업을 하는데 이 2가 아니고 I로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있고요.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졸업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된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도 꽤 많으세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유급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고1, 2, 3학년, 3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1년 더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행 고1, 2, 3년의 이 학년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충 이수를 통해 가지고 학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중요한데 질문에도 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특정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과목을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근 지역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뭐 지금 거점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들으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교육과정에서 못 듣고 나중에 이웃에 있는 학교를 정해서 가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시간표를 짜서 빈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학교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오후에 가서 그 수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 4시쯤에 학교를 나서서 그 학교에 가서 6교시, 7교시 수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협력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거점 학교 지금 기반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은 가급적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학교에서 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면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학교에서 거점 학교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좀 단위수가 크거나 학교의 포스가 괜찮은 정도면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뭐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가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고1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끝났지만 만약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괜찮다든지 그 고등학교에 가면 많은 과정들을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모으고 또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느냐가 그 고등학교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동교육과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해당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학교 운영해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운 과목들은 온라인 학교를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마 교육부라든지 시교육청에서 아마 따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 듣고 싶은데 공동교육과정에도 없어요. 또는 우리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학교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실제로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해당 지역이라든지 지역기관, 뭐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의 기관들이 될 수 있는데 교육회사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공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고등학교 과정과 비슷한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교육과정의 프로그램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마 공동교육과정이나 또는 온라인 학교나 또는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을 듣게 된다면 상대평가제를 시행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모이거나 또는 온라인 과정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평가해서 시험 보고 테스트해서 이 학생들을 뭐 스타 등급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 나누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고교 학점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인데 지금 고1,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어지면서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렇게 교과를 나눌 수 있는데 여전히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왔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선택과목이 일반하고 진로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근데 고교 학점제로 오면서부터 공통과목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선택과목에서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여전히 있는데 융합 선택이라는 새로운 선택의 과목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으로 세 개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전문 교과 과정에서 1이 특목고 과정이었고 2가 특성화 과정. 특성화는 전문계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업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문계, 특성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2과정이었고 1과정은 특목고 과정이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게 전제가 됐으니까 이 과정들을 어디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융합 선택 쪽으로 또는 진로 선택 쪽으로 녹여서 이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바뀐 고교 학점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까지는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나 모든 학교에서 고1 과정은 똑같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2, 고3 올라가게 되면 일반 선택이냐, 융합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로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갔는데 핵심은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지만 특목고에서 운영하던 교육과정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특목고 과정에 있는 걸 개설해서 학교 안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굉장히 교육과정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고등학교를 좀 염두에 두고 어플라이하고 다녀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 과목 성격을 좀 보시면 공통 과목은 그야말로 고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예전에 일컫는 그 이름인데요. 기초 소양이나 기본 합력이나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이나 보면 대체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학업 역량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선택은 여기 공통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의 학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진로 선택은 보시면 이 과목들의 내용들이 심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죠? 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융합 선택이 핵심인 거죠. 여기는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예를 들면 과학 교과 안에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하거나 융합하거나 해서 새로운 과목들을 만들고, 또 뭐 물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또 통합을 해서 새로운 과목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융합 선택을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도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융합 선택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평가로만 성취평가로만 학생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교과 과정은요, 전문, 공통, 일반, 실무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수를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고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에도 보면 현재도 A, B, C, D 이렇게 해서 90, 80, 70, 60 미만이면 2를 줘서 성취도 A, B, C, D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바뀌어진 고교학점제에서는 A, B, C, D, E까지 하고 40%의 성취율에 미만이면은 incomplete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수라고, 미완성이라고 해서 I라는 걸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후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또는 뭐 방과 후라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적정 시간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90, 80, 70, 60 이렇게 성취도를 만드는 성취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취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의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A를 줄 텐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90점 이상 넘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 분할 점수라고 그래서 90이 아니라 88이나 87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90인데 92나 93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취율을 좀 내려서 어떻든 간에 성취도가 원만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는 좀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평균 점수를 이렇게 해서 내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7점인데 나는 성취도 A를 받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90이 아닌데도 성취율이 77인데도 내가 보면 B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보면요, 고교학점제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 보면 보통교과, 전문교과, 공통선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1 과정, 고2, 고3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진로, 융합선택. 요 안에 내용들은 텍스트 한번 보시면서 어떤 과목들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체활동, 교과가 아닌 비교과는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하나가 이제 다 하는 게 빠져있는데 봉사활동, 그렇게 해서 자동봉진, 이렇게 해서 4개의 활동들을 주로 창의 체험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면 주요 과목별로 좀 보면 과목이 이제 2015 개정에서 2022 개정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는데 보면 이 과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과목이 있고, 또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언어와 매체를 여기서 쪼개가지고 서로 이제 통폐합을 해서 재구조화하면 화법과 언어라는 걸로 새로 이제 만든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고1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것만 배우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배우면 되니까. 다만 이 자료들을 이전 개정교육과정의 자료들을 좀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재수 이런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이전 교육과정에서 내가 배운 거랑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견표를 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핵심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든 간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융합 선택 자체가 뭐 이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없던 내용들이 좀 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학은 공통 과목이 원래 수학이었어요. 수학 뭐 상하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이렇게 구분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되느냐? 앞에서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철저하게 학기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년 동안 책을 한 권 배웠는데 이 책 배우던 책들을 어떻든 간에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이렇게 해서 학기제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본 수학 1, 기본 수학 2. 요거는 공통 수학 1, 2를 대체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성취 수준이나 뭐 학습량이라든지 요걸 좀 줄여가지고 공통 수학 1, 2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공통 수학 1, 2 할 텐데 기본 수학 1, 2 학생 1,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그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대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보다 수준을 좀 낮춰서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과목들 좀 참고를 하시는데 수1은 대수로 바뀌었네요. 그죠? 수2는 미적분 원이라는 걸로 바뀌, 물론 이제 내용들이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과목명이 바뀐 것들을 좀 보시고 수1이나 수2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과목명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교육과정을 좀 잘 이해하고 조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 공통 과목에서 학기제니까 공통영어 1, 공통영어 2에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됐고요. 기본영어 1, 2라고 해서 여기 또 수학처럼 수준에 따라서 대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크게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융합 선택에서 보면 뭐 미디어 영어 이런 것처럼 새로 보여지는 과목이잖아요. 세계 문화와 영어 이런 것들은 과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간이나 또는 교과 안에서의 주제를 뭐 통폐합해서 이렇게 만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이 과목들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힘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내가 고1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을 텐데 관련해서 여기는 아마 5월 달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새로운 안내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만들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적성 검사도 보고 등등을 통해서 교육과정들을 이제 확정해가지고 그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끝나면 교육과정이 이제 확실히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학교 안에서 다양한 학과 설명회도 있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졸업자든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또 직업인과의 만남 뭐 이런 걸 통해서 등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든 1차, 2차, 3차에서 계속 과목 선택하게 하고 이 과목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절차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거치고 나면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겠죠. 나는 이 과목을 하겠다는 게 되면 시간표도 만들어지고 교과서를 신청을 하면 뭐 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를 신청하면 내년에 배울 교과서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정을 해야만이 2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학생이 충분히 과목을 이해하고 내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시간들을 주고 상담을 하고 간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설명하고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고등학교가 아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교육과정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서 학생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생에게 맞는 과목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가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 있는 학교다. 우리 아이를 보려면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